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금융주 사들이는 기관, 밸류업 집중, 신한하나 메리츠 2천억 매수. 기관 투자자의 금융주 쇼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내놓는 가운데 밸류업 수혜 기대감이 순매수 행렬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에서 26일까지 기관 투자자는 신한지주를 1,140억 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지주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에 이어 기관 순매수 종목 3위에 올랐습니다. 기관이 금융주를 사들이는 건 은행의 밸류업 계획 기대감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6일 신한지주는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정광명 DB금융투자는 신한지주는 중장기 목표치와 함께 2027년 달성이라는 명확한 달성 시기를 제시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며 올해 예상 총 주주 환원율과 이익 수준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엔 최소 2,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정부 압수한 비트코인 2.7조 매각 6.7만 달러 붕괴.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 중 약 20억 달러를 매각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함에 따라 한때 비트코인 6만 7천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7일 열린 비트코인 2024에 참석해 비트코인을 연방준비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에 정부가 비트코인 매각을 시도하자 투자자들이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업체 아캄 인텔리전스의 블록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 실크로드 DOJ라고 태그된 지갑이 실크로드 웹사이트와 관련된 29,800개의 비트코인을 다른 곳으로 이체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각하면 공급이 증가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 나설까 900원대로 오른 엔화값. 연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에 미국의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맞물리며 엔화값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당 엔화값은 153엔대로 내려왔고 100엔당 원화값은 900원대로 반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BOJ가 통화정책 피벗에 나서면서 중장기적으로 엔화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다만 이달 말 열리는 FOMC와 BOJ 7월 회의에서 예상보다 약한 정책 전환 시그널에 엔화값이 일시적으로 재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외신에서는 BOJ가 7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3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제2의 파도 막는다 새내기주 분반기 보고서 의무화 재추진. 신규 상장사들이 직전 반기, 분기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3년 전에 국회에 가로막혔지만 깜깜이 실적이 논란이 된 파도 사태를 반면 교사 삼아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30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신규 상장을 위해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기업들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2021년 통과되지 않아 재발의하는 것으로 정부 논의 과정은 입법 예고까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시작될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더불어서 어제는 러셀 2000 지수가 1% 넘게 좀 밀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중소형주보다는 빅테크 위주의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자동차 부문의 최선호주로 포드를 빼고 나서 이제 테슬라를 좀 안에 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테슬라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약 1년 만에 골든크로스 신호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모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시장도 매우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주요 시장들도요.
특히 일본 시장이 2%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어제는 오랜만에 좀 웃으면서 시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웃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업종이 거의 뭐 골고루 오르다 보니까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좀 웃으시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방산주가 요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행진과 더불어서 여러 증권사에서도 좋은 리포트를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얻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방산주가 이렇게 올라가던 첫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됐죠? 지금 신냉전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K방산이 폴란드의 수출을 문을 열면서 그 옆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 무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방산주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주도 올라가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원전이 그 뒤를 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우리기술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요. 눌리고 눌림목에서 약간 기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 우리가 또 원전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어제 좀 가져봤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까지는 아니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 원전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요. 이에 따라서 뒤이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럴 때 뭐 사야 되지? 할 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계속 말씀드린 실적, 화장품 섹터가 실적 관련된 또 관심을 받으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상승세가 차트가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원전주도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원전주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슈가 끝나면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죠? 남북경협주죠. 어제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 재건주가 오랜만에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은요, 이슈에 대응해야 됩니다. 이슈가 생겨서 올라가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다가 이슈가 소멸되는 모습 보이면 청사는 이런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좀 건드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에 내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원전 같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장인 관점을 좀 눌림목에 대응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FOMC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내일 열리는 BOJ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시그널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요즘에 챙길 게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시죠? 근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일본이 한동안 통화 정책이 환율을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우리가 쉽게 원화로 말씀드릴게요. 800원대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엔화를 빌려가지고 환율이 싸니까 엔화를 빌려가지고 이 금리가 높은 나라의 주식과 채권에다가 투자하는 형식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발언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제 우리 우선주의로 달러 약세를 만들 것이다라는 그 멘트 하나부터 해서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 엔화가 급격하게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엔화가 쌀 때 빌렸던 자금을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엔화가 올라갔을 경우 내일 만약에 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겠지만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줬을 때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동안 엔저 현상 때 빌렸던 자금들을 또다시 갚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청산에 대한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산이 들어가게 되면 대규모 자금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신흥국 증시 포함된 나라들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저번 주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담감 저번 주에 우리 시장 보셨죠? 그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머리 아프실 텐데요. 일단 BOJ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챙겨보시면서 이번 주는 제 생각인데 그냥 관망한 게 좋지 않을까.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파 힘차게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규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무님 오늘도 힘찬 모습으로 반갑습니다. 자, 승부주로 주셨던 본느가 지금 화장품 관련된 섹터가 이제 실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어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본느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를 돌려 세우는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팔기 너무 아까운데 더 끌고 가도 되겠죠? 당연히 더 끌고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본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종목은 계절주로 넘어가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색조 화장품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그야말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피부 케어 쪽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영역을 확장한 상태에 있는 이 본느 같은 경우 이제는 계절주로 편입이 되는 상당히 생뚱맞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자, 어제 봤을 때 2,950원대에 여기에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표시하는 요 네모난 부분 여기에 지지대를 파고서 드디어 어제 반등이 들어온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1차 목표 3,700원, 그 다음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4,5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셔도 훨씬 더 좋은 자리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본느 차트를 보니까 매수하고 싶습니다. 방송만 아니면. 어쨌든 차트 상태가 돌려 세우는 모습. 어제 급등은 했지만 신규 매수도 가능해 보이는 자리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김성규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복합 테마. 이 DK락이요. 피팅 밸브가 요즘 조선 업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조선 관련돼서도 참 좋은 조선 기자재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대한고래의 또 이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피팅 밸브 관련된 주식들은 쉽게 저도 팔고 싶지 않거든요. DK락도 그거에 포함되는데 DK락 또한 쉽게 팔면 안 되겠죠? 지금 보통 이제 보는 게 화성밸브하고 그다음 DK락 두 가지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DK락이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자, DK락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원전, 대왕고래, 플랜트,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수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정도의 복합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DK락도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한번 차트 보고 이야기 진행하시죠. 8,575원, 즉 8,600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돌렸는데 어제 갭 상승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 갭 상승인데 음봉. 자, 갭 상승을 했는데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오늘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아래로 그리고 굉장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죠. 자, 대왕고래 테마에도 엮여 있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종목이 어떤 기본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을 충실하자라는 게 항상 제 주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도 굉장히 좋고 실적이 좋은데 안 갔던 전형적인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갔던 부분 보시게 되면은 DK락 저기서 드디어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서 12,450원 거의 12,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더라도 종가에 들어가야 되고 절대 지금 시초가라든가 이럴 때 들어가서 변동성이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변동성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조언 남겨주셨고요. 일단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AS 받아봤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간외 특징주입니다. 이루온, KCTC, 화인베스트, KCC 건설, 그리고 대봉 LS 있고요. 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시간 외에서도 강세 이어갔고요. 특히 정규장에서 빠졌던 비만 치료제도 시간 외에서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추가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KCTC. 지금 현재 IMF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거 KCTC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쿠팡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PG 이쪽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팀원과 위메프가 그야말로 큐텐 사태라고 부르는데 이 큐텐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주가 되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시간 외에서 지금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현재 KCTC 같은 경우 해운주로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쿠팡 관련된 수혜주 이렇게 해서 복합 테마로 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고 자 보시면 두 번을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다시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급등, 두 번째 급등이 나오고 어제 그리고 이틀 연속해가지고 이렇게 강한 급등이 다시금 나온 모습을 보여줬죠. 자 지지대는 3,960원대에서 지지를 해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강하게 상한가 올려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금 어제 또 다시 위아래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자 올라가긴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좀 변동성이 큰 장세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도 여러 번 위아래로 흔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CTC 같은 경우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저항대를 조만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6,700원대 저항대에 거의 근접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오늘 정도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오늘 올라가지 않다고 빠진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강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들어가기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KCC 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 건설 잠깐 보도록 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조금 잡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지금까지 저평가됐고 그야말로 쭉 빠졌었죠. 몇 년 동안. 자 대략 한 3, 4년 정도 대부분의 건설 종목들이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바닥을 좀 잡아가고 드디어 240일 이평선을 서서히 넘어가려는 자리에 와 있다. 자 4,3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에 있는 저항대 4,700원대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따라서 4,700원대를 만약에 돌파를 하고 241선을 돌파할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는 KCC 건설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봉 LS 지난주에도 한번 아마 이 시간대에 시간 내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는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빠지고 있지만은 전체 자리로 봤을 때 거래량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자리. 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잡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걸 보시고 자, 15,530원 이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지지를 한번 바꿔서 눌림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에서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갭자리를 어느 정도는 메꾸고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그래도 여기에 있는 21선을 터치를 하고서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고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제 시간의 특징주 얘기 잘 들었고요. 오늘의 이제 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단연 지금 어제, 대한고래 관련돼서 아람코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 아람코, 사우디 왕자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벽산건설이었나요? 벽산건설도 그런 모습 보였고. 자, 그래서 어제 한국가스공사가 장 초반보다 장 마감이 더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오늘까지 좀 상승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궁금한 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잊고 있었던 천연가스 가격이 꾸물꾸물 올라오면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지금 대한고래 관련주랑 그다음에 천연가스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 천연가스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왕고래 관련돼 가지고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상당수가 좀 천연가스 관련돼 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지역난방공사 그다음에 가스 관련되어 있는 여러 종목들이 쟤는 바닥을 잡고 조금씩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단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가스 그 자체를 가지고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한번 지켜보고서 트라이를 해볼 만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즉 테마로 엮여 있거나 아니면 본업이 그것이 아니거나 가스 쪽이 아니거나 아니면
본업은 가스가 맞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 이런 종목들은 약간은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왕거래 관련돼 있는 이 석유가스, 특히 가스 시추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유통 종목들도 있지만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천연가스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성규 전문가의 표정 보니까 벌써 오늘 승부주는 왠지 대한골에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YC가 이제 삼성전자 HBM 관련된 장비 납품되는 소식으로 포문을 열어주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미국장에서 좀 빠져가지고 걱정은 되는데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오늘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전략 좀 들려주시죠. 지금 이제 이 짐 켈러가 드디어 이제 그 HBM 메모리를 쓰지 않는 AI 보드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서버 두 종류를 지금 발표를 했어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반 엔비디아 연합이 지금부터 좀 더 가센 포문을 열 확률이 크다. 이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HBM에 그동안 의존해왔던, 즉 엔비디아 향해 그런 AI 보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데에 대한 대항마가 나왔다라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CXL 메모리, 그다음에 어쨌든 유리기판은 돌아갑니다. HBM이 됐던 GAA 혹은 GDDR5나 6를 쓰던 어쨌든 간에 결국은 유리기판은 한 번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 쪽 테마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GAA, 즉 게이트 어라운드, 즉 삼성전자 혼자서만 쓰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GDDR6라든가 이쪽의 분야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승부주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대한골에서 나올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 같은 경우, 자, 일단은 제가 보면은 종목 대성에너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 그리고 이제 산업용 가스라든가 시내버스용 가스 충전소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왕고래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왜 중요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가스, 천연가스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다. 즉, 평타 이상을 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포지션 보면은 굉장히 자리가 재밌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뭐라 그러냐면 온천 종목이라 그러는데, 자, 시간이 되면은 빵 하고 이렇게 이렇게 위로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 대성에너지가 되게 재미있는 웃음을 보여주는데, 자, 하나, 둘, 세 번 해가지고 이미 그 온천수 때 되면 빵빵 튀어오르듯이 여러분 미국 가면 그 옐로스톤에 가면은 그 온천 있죠? 그거 터지듯이 빵빵 터지는 종목인데 지금 드디어 자리가 잡았습니다. 저기 나왔죠. 8,050원 자리가 일단 여기에 대한 지지대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지지대가 조금 올라갔어요. 현재 자리에서. 자, 8,54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저기 나왔다. 자, 여기 보면은 빨간색 저기 나왔죠. 드디어. 그리고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나가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자, 그러면은 저기 나왔을 때 올라가는 자리 패턴이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뛰었다 하면은 갭상승 혹은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한 번 더 게이징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초가 9,030원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손절가 8,500원 자리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잡아놨던 지지대 8,500원에 손절해 주시고 목표가는 위로 올라가면은 12,500원이 아니라 13,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니까 자, 여기서 13,000원까지 한번 쫙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조금 기다렸다가 즐겁게 한번 급등하는 거를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로 대성에너지 만나봤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이고요. 워낙 실적이 탄탄하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목표가 1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8,5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8,5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전문가님과 인사 여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라운드 승부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요. 2라운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2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승부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확인해 볼 것도 없이 수익이 조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네, 셀트리온 3.45% 아주 준수한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그 안에서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대선 리스크 도피처럼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 미 대선 리스크에 조금 영향이 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적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도피처로도 또 매수 자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역시나 이제 실적 관련된 기대감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일단 오랜만에 거래량을 동반한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팔기 싫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고점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삼성바이오 로직스 차트 잠깐만 보신다라면 지난 7월 달에 7월 중순까지 올라올 때 보면은 이거 긴가민가 하다가도 7월 말에,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죠. 해서 계속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95만 원, 거의 10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온 걸 본다라면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자체가 이제 20만 원 돌파하는 거 맞는가 아닌가라는 어떤 고민이 있었던 자리에서 어저께 5% 상승을 하면서 21만 원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일단 23만 원 제가 막 말씀드린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바이오주들이 미국 대선의 최대 수혜주,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됐든 해리슨이 됐든 모두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리가켄바이오도 어저께 한 7%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어쨌든 바이오주에 대해서 제가 많진 않지만 한 3-4종목, 4-5종목 말씀드렸는데 다들 좋은 모습들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대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요, 뭐 비만, 당뇨, 탈모, 실적 이런 키워드 더 많지만 FDA 승인 관련된 이슈도 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매를 돌면서 자금이 안 빠져나가고 가두리 쳐놓고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뭐 셀트리온 말씀해 주신 종목도 있지만 앞으로 승부주에서 또 유창희 대표님이 또 제약바이오 몇 달 전부터 봐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계속 채널 고정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 업종을 보면요. 그 명언 있잖아요. 신고가 종목은 함부로 자르지 마라. 그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로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자르지도 못할 것 같고요. 이 신고가 패턴에서 내가 잘 잡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이 꽤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분할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주가가 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분위기를 타게 된다라면 저는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고점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 올해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화장품주들, 음식료 업종군들 보시면 많이 오르니까 이거 너무 좀 강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또 한 30-40% 더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한번 뚫는 게 어려운 것이지 뚫고 나니까 상당히 가파른 각도로 상승세가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어져 갈 때는 월 말까지는 상승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산주들도 일단은 7월 말까지는 좀 더 유지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고점을 돌파한 종목은 그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7월 말 정도 끝나게 된다라면 상승이 조금 멈추면서 약간 횡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방산주들은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들이라서 전 8월 중순, 8월 말까지도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으면서 뭐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소 한 50%, 60%는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이
가져간다라면 수익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한 절반 정도 남겨놓고 익절가 올려가면서 네. 가져가면 좋은 전략이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KCTC가요. 처음에 이제 유창현 대표님이 이 종목을 소개할 때는 해운 관련돼서 실적이 기대된다. 이 회사 자체가 컨테이너하고 항만 운영하는 네.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제안을 해줬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수익률을 막 얘기하기도 좀 민감한 이슈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위메프 사태로 인해가지고 쿠팡이랑 KCTC가 이제 물류 네. 계약을 한 상태라서 이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네.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뚫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유창현 대표님이 얘기했던 이슈와 다르게 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수익 실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익 실현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단기 목표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이제 위메프 조금 이제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 이 이용자가 결국에는 다른 곳에 이용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목받은 게 쿠팡, 그 네이버, 뭐 G마켓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위메프라든지 뭐 관련돼서의 연간 거래 금액이 한 7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쿠팡 쪽으로 많이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 쪽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뭐 KCTC가 쿠팡 물류를 전담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뭐 KCTC도 올랐고요. 동방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연간 7조 원의 매출이 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또 다 물류, 그러니까 상품으로만 관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이라든지 무형의 상품도 있는 거 본다라면 또 그 모든 고객이 다 쿠팡으로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이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일단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개입을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피지사를 압박하고 있고 또 정부 정책상 지원금도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하루빨리 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고요. 화장품주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1위에서 3위 그 제품 많이 팔렸던 제품이 아모레 퍼시픽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여전히 화장품주는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걸까요? 네, 뭐 화장품은 계속해서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수출입 데이터를 본다라면 역대 최대 수출을 좀 갱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 매출 판매 방식이 좀 변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 예전에는 뭐 방문이라든지 혹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면 지금 온라인 그리고 또 예전에는 백화점 위주의 판매, 백화점이라든지 직영 대리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게 지금은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다이소 이런 곳에서 이제 판매가 되다 보니까 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색조 화장품 쪽으로 해서 성장 모멘텀 가져가는 거 본다라면 저는 관련된 기업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화장품 쪽이 의외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좀 선별해서 좀 접근해 보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테슬라가요. 네. 참 테슬라 주가를 미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모건 스탠리에서 어쨌든 최선호주로 자동차주에서는 테슬라를 꼽으면서 한 6%대 올라가는 모습. 자, 근데 오늘 또 재밌는 게요. 에코프로 형제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 판을 깔아줬는데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좀 기대는 안 되지만 여기서 이제 잘 나왔다고 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반도체처럼 잘 나오는 게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 2차원제 훈풍을 줄지 유창현 대표님 봤을 때는 관전 포인트 어디서 보시나요? 일단은 뭐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차량 판매 쪽보다는 FSD라든지 로보택시 관련돼 가지고 모건 스탠리가 말을 한 게 로보택시 실체가 있을 것 같다. 그 말 한마디에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미 실적은 다 공개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단기 바닥에 대한 인식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예상치보다 조금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만약 예상치를 달성한다든가
혹은 어떤 코멘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개선되고 있다, 사업 환경이. 그러면 이번 실적이 바닥 가능성, 혹은 이번 실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가 바닥이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턴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더라면 주가는 충분히 반등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는 앞으로 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쪽 실적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는 마침 이렇게 테슬라에 또 호재가 있으니까 오늘 실적 발표 후에 어떤 주가의 흐름을 좀 보이게 될지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반도체 불확실성보다는 가격 메리트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대표님, 이제 그동안 못 샀던, 좀 사고 싶었는데 네. 너무 비쌌던 종목들 지금 사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뭐 지금부터는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7월 초부터 혹은 뭐 사실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미 4월, 5월부터 조정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미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버틸 때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좀 현금 비중이 있다라면 조금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AI 거품 논란이 발생을 하면서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이 나왔죠.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로 좀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쿼이아 캐피탈 같은 경우는 AI를 돈 먹는 하마라고 칭했죠. 그래서 그림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연간 지금 투자가 6천억 달러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뭐 지금 1,000억 달러도 지금 되게 좋게 본 거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이 한 100억 달러씩 이익이 발생을 하고 매출이죠. 어떻게 보면 이익이 발생을 하고 나머지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작은 기업들이 한 50억 달러 정도 해가지고 아무리 좋게 봐도 1,0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는 6천억 달러인데 수익은 1,000억 달러 정도도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못한 그 돈 먹는 하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챗 GPT를 제외하고는 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매출이 날 수 있는 어떤 상품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을 좀 둔화시키고 있다라고 좀 발언을 좀 했는데 뭐 저는 그것도 일면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현재 그런 것 때문에 과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과대 투자, 많은 투자를 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었습니다. 7월 달 우리나라 증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올랐네 하는 모습들이 계속 7월 초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좀 있었고 거기에 또 맞물리면서 또 트럼프에 대한 어떤 두려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가 주가 하락의 매도를 더 불렀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미국이 인터넷 혁명, 그러니까 99년, 98년, 2000년 닷컴 버블 그때 발생했을 때 이후에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주도의 AI 헤게모니를 잡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발생됐었던 여러 가지 혁명들은 기술적인 혁명들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 뭐 대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 가져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AI 헤게모니를 미국이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트럼프가 갑자기 AI 포기하고 다 다른 나라에 넘겨줘라 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전 충분히 미국의 빅테크는 약간 비싼 감은 있지만 이것이 갑자기 2022년처럼 주가를
폭락을 만들 정도의 가격은 아직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새벽부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모레는 이제 메타 그리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온세미컨덕터 물론 이제 약간 이제 반도체 종류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온세미컨덕터도 AI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면서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투자에 대해서도 알파벳, 구글에다가 물어봤었던 내용을 그대로 물어볼 텐데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는 AI 관련돼서 어떤 매출 성장이 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이상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더 처참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최근에 어제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21% 이상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조금 조정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 대비 주가는 상당히 좀 싸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실적이 들쑥날쑥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2021년이죠. 그때 연간 영업이익이 뭐 20조 정도 보여줬습니다만은 그 다음 해에는 실적이 반토막 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자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적정한 밸류를 매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실적이 급등락을 보여주기보다는 일정한 수익 이상을 계속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지금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실적 대비해서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계속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빅 이벤트가 또 빅 이벤트를 불러일으키면서 주가의 변동성은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치는 계속 횡보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이 좀 바닥을 다진다라면 좀 이번 주에 어쨌든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같은 기업들 보면은 지난주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 지난주 저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동안 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들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내일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좀 관점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하이닉스도 이제 본 실적을 발표할 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잠정은 그냥 데이터만 딱 결과치만 보이지만 본 실적 발표할 때는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신다라면 HBM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ESSD 등 관련된 동반해서 매출 성장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해줬거든요. 그럼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HBM이죠. 지난주에 엔비디아 HBM은 통과를 했는데 HBM3E는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한 질문을 할 겁니다. 여기서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두루뭉실하게 저희 지금 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상당한 실망감을 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HBM은 통과했는데 차세대 반도체 3E에 대해서는 통과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틀리든 맞든 뭐 8월이다, 9월이다 뭔가를 데드라인을 정해줘야지
투자자의 어떤 신뢰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레거시 반도체만 가지고도 지금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인데, 사실은 2분기 때는 레거시 반도체 재고 자산이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재평가되면서 수익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재고 자산이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 손실로 잡아놨었던 부분들이 다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수익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또 이게 이제 미리 생산해 놓은 거니까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판매가 잘 되면서 수익이 나온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더 본격적으로 정말로 레거시 반도체도 살아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돼서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는 시기에 들어온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질문, 해답을 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로 확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E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언급해 줄지, 그리고 언제쯤 통과할 수 있다라는 데드라인도 함께 이야기를 해줄지도 관전 포인트로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지 골라주셨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승부주입니다. KC텍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의 승부주로는 KC텍 꼽아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KC텍은 제가 6월 6일인가요? 그때도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해드렸고, 목표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주가가 또 급락이 나와서 다시 한번 또 동일한 가격대에 진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유일한 CMP 장비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CMP 장비는 웨이퍼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얼마나 웨이퍼를 정밀하게 깎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웨이퍼를 세정하는 습식 세정기를 생산을 하는데, KC텍이 공급하는 세정기는 여러 제품, 한 20-30개를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웨이퍼의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인데, 웨이퍼가 얼마나 잘 깎여 있느냐, 또 여기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없냐에 따라서 수율,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작업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 미세 공정 확대로 해서 CMP 공정 횟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D램보다는 낸드에 더 많은 공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HBM에도 더 많은 CMP 공정이 사용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5나노급에서는 CMP 공정 횟수가 한 50회 정도, 30-40회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HBM 쪽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공정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 공정 횟수가 중요한 것은 이건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하면 할수록 제품을 계속 부속품을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와 관련돼서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신다라면 뭐 2월 달까지, 3월 달까지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5월 달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7월 달까지 해서 거의 6만 원 언저리, 5만 9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지만, 결국엔 4만 원 초반은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만 7천 원, 그때도 제가 아마 3만 7천 원, 현재 비슷한 6월 6일 전후로 제가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현재 가격 언저리였을 거고, 손절가도 그때도 아마 제가 3만 7천 원 정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3만 7천 원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5만 2천 원 정도. 그때는 제가 5만 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이번에 급락이 시작했던 자리가 5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약에 빠르게 회복한다라면 다시 한번 6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2라운드 승부주 KC텍이었고요. 4만 원 초반이 아주 중요 지지 라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3만 7천 원 선 이탈하지 않는지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2라운드 승부주는 KC텍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염 물질이 없어야겠죠. 이때 필요한 CMP나 세정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목표가 52,000원, 손절가로는 37,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주가의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녁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BOJ 있고요. FOMC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체크해야 돼 하고 짜증 나실 수도 있고 힘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만큼은 관망하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유창인 대표님과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장 방송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우의 이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하기 전에는 어떤 내용들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은 일단은 KCTC라는 종목과 산일전기라는 종목을 오늘은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KCT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Q10 사태가, 지금 이제 본격화 좀 이제 조금씩 이제 또 퍼지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최악이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어제자 뉴스가 나온 게 티몬과 위메프가 뭐 하겠다. 기업 회생 절차에 대한 이 신청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Q10 사태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아무리 쉽게 이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KCTC가 이제 반사이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런 티몬과 위메프라는 기업 자체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다라는 거는 이제는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제 뭐 티몬, 위메프를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살 게 아닙니다. 원래 온라인 쇼핑몰 샀던 사람들은 또 다른 이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과거에 이미 티몬이라든지 위메프 기업에 대한 사태, 예전에는 머지 사태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기업이 이제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로서의 이런 자금이 이동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자금이 대략적으로 이제 5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의 자금이 되지 않을까를 좀 예상하고 있을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인지도 없는 이런 그 플랫폼보다는 우리가 대표적이게 이제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은 쿠팡 뭐 이런 이 대표적인 게 이 두 개죠. 이 두 기업이 대표적으로 오히려 반사익 수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KCTC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과의 물류 창고 관련돼 있는 이 반사익 모멘텀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런 아무래도 쿠팡의 실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KCT 역시도 실적이 올라가는 이런 반사익의 흐름을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KCTC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 규태 사건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차트상 반등 기대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런 구간이죠. 과거에 있던 거의 이제 한 10년 이상 저항을 받고 뚫지 못했던 구간을 지금 이제 KCTC라는 기업이 10년 만에 이렇게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눌리는가 싶더니 뭐한다. 삼각수렴대를 완성하면서 과거의 고점대를 이렇게 반등으로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 삼각수렴대 돌파 이후에 이 지지 패턴, 그 지지하면서 이런 N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2차 전고점의 지지 패턴으로서 상승을 하는 게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CTC 같은 경우가 지금 자리에서 뭐 6,000원대가 강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어제자 고점이 6,200원 정도였기 때문에 6,200원 전후라고 하면 크게 뭐 부담될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6,200원 전후에서 충분히 받고 올라가 주는지 그런 거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이제 KCTC 같은 경우는 과거 고점대가 이제 어쨌든 10,000원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000원을 뚫고 신고가로 갈 수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격 같은 경우는 지켜준 구간이 3,500원이었기 때문에 3,500원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들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일전기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사실 뭐 이 기업 이 명만 본다 그러면 전기죠, 전기. 그러니까 전기니까 앞으로 이제 AI 섹터 테마에 있어서 이제 이 기업이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기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AI발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본격 하반기부터 뭐 이런 것들 실적 올라올 거다 그런 얘기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 AI발 관련해서 이런 전기가 붙은 기업에 있어서 충분히 이 산일 전기라는 종목 이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이 산일전기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증시가 최근에 계속 불안정합니다. 산일전기라는 종목 보면 알겠지만 이게 신규 상장주. 어제 상장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불안정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신규 상장되어 있는 종목,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고 하면 단타 수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단타 수급. 짧게 먹고 짧게 빠지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는데, 증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의 이제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신규 상장주 수급 돌림 현상에 의해 가지고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과거에도 보면은 진짜 살 게 없으니까 상장만 됐다면 무조건 따상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치킨값이라도 벌겠다고 이 공모에 참여했던 그런 이력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비슷한 사례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시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수급이 뚫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주가 상승 흐름 우리가 좀 이제 지켜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종가 베팅 흐름상 강산 기대라는 건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게 어제 분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장에 들어서 갑자기 죽여버렸던 종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 보면 이제 죽이면서 이 보통 시가를 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구간대가 분봉 차트를 지켜줘야 유지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시가였고요. 그러니까 시가를 저항으로 맞다가 지켜주는데 갑자기 막판에 밀어버려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고 하면 개인들이 이제 무너졌다고 해서 막판에 무너진다고 해서 이제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막판에 손절 물량을 좀 받아내는 척 하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받아내는 척 하다가 갑작스럽게 말아 올리거든요. 갑작스럽게 이제 훅 하면서 말아 올리면서 신고가로 결국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막 이 종가 베팅 수급이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럼 종배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또 주가의 갭 상승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산해전기라는 종목을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매수 가격이 지금 사실 이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정할 수는 없고 한 55,000원 아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도박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도박이니까 이게 어떻게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가격 10% 정도 아래 정도만 한다고 하면은 이건 보수적으로 가능한 구간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을 이제 7만 원, 한 50% 정도 먹는 7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분봉 차트의 저점이 43,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먼저 첫 번째로 KCTC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우리 승부주 할 때도 이야기 잠깐 나눴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위메프 티몬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큰 플랫폼이죠. 네이버나 쿠팡 쪽이 오히려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CTC는 이 쿠팡 관련주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장 안에서의 추가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3,5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일전기였습니다. 어제 코스피에 상장했던 세네 개의 주이기도 한데요. 변압기 관련주입니다. 다만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하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목표가로 7만 원 이상이지만 손절가는 43,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기 이탈하지 않는지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간으로 30일부터 31일까지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에는 금리가 동결되고 9월에 인하될 것이다라는 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7월에도 인하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단은 모아가고 있는데요.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떤 9월 쪽에서의 금리 인하가 당연한 그런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말씀하셨듯이 상황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사항이, 미국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였기 때문에, 우선 미국 FOMC 또 일본의 이제 BOJ 통화 정책 회의나 여러 이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벤트 부분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 사실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9월에 될 것을 가정하에 7월 달에 인하에 대한 부분이 왔을 때 시장은 또 이제 다시 한번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부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통화정책 회의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플랫폼 같은 이런 주요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도 예상치 대비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 전에 있었던 몇 주 동안의 또 수급 공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채워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승부르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이 종목별로 틀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테슬라가 급등했던 상황이었고,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 MS, 또 이제 알파벳 여러 이제 M7 주들 같은 경우가 큰 움직임을 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주에 대한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지만은 단기적인 급락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룸이 좀 많이 열려 있다는 점이 증시의 어떤 낙폭에 대한 보다도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FOMC 회의나 이런 거에 대한 관망에 의한 어떤 투매보다도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기대감, 말씀하셨듯이 우선 7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숨고를 장사했지만은 낙폭보다도 이 낙폭은 나올 가능성보다도 오히려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에 더 유념을 두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도 이제 미국 쪽에서 재무부 공개했었죠. 이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에 따르면은 이제 2분기에 당초 계획보다는 90억 달러 적게 발행했었고 3분기에는 더 이 1,060억이죠. 1,060억 달러 적게 발행할 것이라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미국 국채 수익률도 장기물 중심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인하에 대한 부분 나왔던 상황에서 우선은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그 FOMC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시장 자체 오늘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갈 가능성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낙폭이 제한된 채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관망하는 자세가 조금 더 짙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테슬라 살짝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어제 뉴욕 증시에서 가장 빛났던 종목은 또 테슬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자동차 최선호주로 포드를 빼고 테슬라를 넣으면서 어제 5.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마침 에코프로 형제가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 흐름 오늘은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기대를 해도 좋지만은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 이 테슬라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평가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판매량이 증가해야 되는 게 우선 1차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중국의 어떤 배터리 셀 기업들과의 이 시장 점유율에 대한 격차가 좁혀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테슬라 쪽에서의 호재성 이슈 때문에 저가 매수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 종목별로 잘 선별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우선 이 단기적인 반등에 의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대형주 위주로 지금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가 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2분기 어떤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 전망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좀 근거가 좀 필요한 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업황 회복 시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좀 아직 이른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도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가격 인하나 이 저금리 쪽에서의 자금 조달에도 지금 현재 전기차 판매량이 안 좋은 걸 봤을 때 어떤 대응책을 좀 내놔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매수로 봤을 때도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GM 확대법인이죠. 리템 샌즈의 이 상공장 건설 일시 좀 중단됐죠. 여러 가지 보면은 안 좋은 모습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하지만은 이제 긍정적으로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제 FOMC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매크로 지표 또 이제 신차 출시 이거 두 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시장이 안 좋다는 부분을 또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지금 해리스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을 때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단순 어떤 저가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좀 넓어지는 거지 시장 자체가 좋아지면서 우상향으로 계속 간다. 뭐 이런 부분은 역시 뭐 주가적인 부분으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업황 자체 부분을 놓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근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 외국인들은 어쨌든 2차 전지 쪽에서의 순 매도 포지션인데 이 개인분들은 이제 상승하는 쪽에서 베팅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어떤 수급에 대한 이용하는 것보다도 좀 지켜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7월 30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모두 다 1%대 상승폭을 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PC지수가 시장의 기대치에 또 부합하는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융 등 이렇게 수혜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우리 시장 모두 다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도 이렇게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개장 분위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조금 파란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6% 하락하면서 2,744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5% 하락하면서 805선을 유지한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까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산일전기부터 한국항공우주까지 10종목이 인기 검색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일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선우의 이주식에서도 자세히 다뤄봤던 종목입니다. 변압기 업체고요. 산일전기 주가가 코스피 상장 첫날, 바로 어제죠. 어제 43%가량 올랐다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YC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C가 삼성전자에 1,017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이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렸는데 그러면서 전 거래일에는 20%대 강세로 또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선엔지니어링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까지 이렇게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심해 유전과 또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 테마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인기 검색어 상단에 위치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다음 달 말에 이 해외 투자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의 투자 절차를 주관할 회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아람코와 또 애니를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선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림 관련 다수의 해외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업스트림은 에너지의 탐사에 생산까지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시장형 공기업이라서 이 대왕고래의 수혜주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던 종목입니다. 또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밸브 국내 1위 제조사로 또 밸브 및 관련 설비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유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KCTC랑 동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인기 종목으로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또 티몬과 위메프 이 미지급 사태로 관련해서 쿠팡이 반사이익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이 뜻에 이제 KCTC랑 동방 모두 다 이렇게 쿠팡 관련주로 묶여서 인기 검색어에 계속해서 등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개장한 지 3분 정도 흘렀는데 수급 상황 살펴봤을 때는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약한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테마단으로 봤을 때는 해운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면전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면서 해운에 대한 해운사들에 대한 관심도도 오히려 반사익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희망봉으로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더 길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운임비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자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내일 확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내일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올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 보면서 관점 포인트를 좀 노려야 될까요? 우선 지금 그 전에 삼성전자 발표 이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TSMC 실적이 그다음에 또 발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 실적 중에서 이제 이 TSMC 쪽에서의 그 매출을 넘는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 삼성전자의 이 가장 큰 어떤 그 본업이라기보다도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TSMC와의 매출을 좀 넘어선다고 한다면은 이 삼성전자의 이 그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이 업황의 분위기 그 향후에 뷰는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TSMC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30% 이상 올랐죠. 거의 28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수준은 좀 추산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TSMC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 넘어서는 부분을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파운드 부분 쪽에서 이 공장 짓고 또 이제 뭐 가동률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TSMC에 대한 비교 자체를 좀 해봐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트뱀 쪽에서의 경쟁력이나 여러 커스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 삼성전자의 향후 방향성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장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런 걸로 키포인트를 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알파벳이었어요. 제가 봐서 알파벳 쪽에서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클라우드 쪽 매출이 전체적 매출은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 클라우드 매출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AI 산업 전체적으로의 전망에 대한 부분이 한풀 꺾였던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몇 주 동안 맥을 못 추는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두면 좋을지 먼저 체크해봤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가는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위 종목으로 현재 이름 올리고 있고요. 나머지 좀 살펴봤을 때는 신한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를 담아갑니다. 나머지는 한국항공우주 방산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신한지주가 지금 이름을 올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행주랑 증권주가 생각보다 최근에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실적 그리고 배당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다만 차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차장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는 이자 마진에도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반면에 증권주를 봤을 때는 지금 30, 40대가 계좌가 역대급으로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ETF 매수 흐름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조금 더 빛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증시가 자체적으로도 좀 좋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증권주, 은행주를 나누는 것보다도 저는 이 금융지주사, 어떤 은행, 또 이제 증권, 보험, 또 캐피탈, 여러 이제 이 은행 쪽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금융지주사들을 오히려 좀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증권 쪽에서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올해처럼 이렇게 간 적은 거의 뭐 10년 만에 처음인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금융지주사들의 실적도 실적이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부 쪽에서 진행하는 어떤 그 정책, 한마디로 친화 정책이나 뭐 배당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이 다른 이 산업보다도 금융 쪽에서의 이 기업들이 좀 많이 잘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많이 주가가 가고 있지만 우선 이 금융지주사들을 많이 사는 쪽은 외국인들이 아니라 기관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은 이 제조업체들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좀 많이 사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반면에 이 금융지주사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주가가 같은 주가에 대한 가격이 움직인다고 하지만은 이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전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종목들과 올해만 봤을 때,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올해 상반기 때 금융지주사들을 많이 샀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약간 좀 성격이 좀 틀리다는 부분은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사 쪽 같은 경우에 향후에도 주도하는 정책이나 배당 정책은 계속 할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을 주가가 지금 먼저 좀 선반영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증권 쪽, 은행 쪽 하는 것보다 이 금융지주사 쪽에서의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은행주, 증권주 오히려 나누기보다는 증권이나 보험, 캐피탈 이렇게 비은행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사도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지주사 쪽은 기관이 더 많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인기 종목들 체크를 좀 잠시 해봤었는데요. 1위부터 20위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딱 올라가는 종목들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왕고래 테마 섞이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0.11%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지금 방산 관련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알테오젠이 30만 원 선 하회하면서 29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방산 쪽이 또 움직임 보이고 대봉 LS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오늘 6.76% 상승하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좀 움직였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형제들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1.47%, BM은 0.45% 상승하면서 실적 발표 대기 속에서 어쨌든가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플러스 머무는 쪽 제약 바이오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시장 안에 중심은 좀 제약 바이오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7월이 좀 수익률이 높은 달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대장주인 삼바도 계속해서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도 30만 원 선 하회하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박스권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키워드를 이 안에서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로저세트림 그리고 이런 좀 대형주들이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봤을 때도 이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유한양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좀 말을 할 수는 없죠. 이 대형주와 그리고 이 어떤 이 실적이 안정적으로 그동안 몇 년 동안 나왔던 기업들만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업체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가고 있지만은 몇 개 기업들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말씀드렸던 이 대형주와 실적주들 외에는
그렇게 움직인다고 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를 본다고 했을 때 상위 10개 종목이 거의 시가총액 그 차지한 비중이 70% 이상 넘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전에도 그랬었죠. 이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뭐 조선도 그렇지만은 대형주 위주로의 매수가 주로 지금 갔기 때문에 지수도 좋았었지만 그 안에서의 종목, 상승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 개수를 본다고 한다면 뭐 크게 이 하락 종목보다 더 많았던 상황입니다. 이거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패턴에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트레이드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준다고 하더라도 해리스 쪽에서의 이 상승 가능성이 올라왔을 때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도 항상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아닌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주들의 미국 대선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나. 어떤 그 후보자가 되든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면서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특히나 7월 들어서는 약한 시장 속에서 제약 바이오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방어해주면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매수 관점 유지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매수 관점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부분까지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관망세가 좀 짙은 건지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면서 큰 손들은 다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뭐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좀 테마단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기술주들이 좀 조정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제는 그래도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또 SK하이닉스 지금 마이너스 2% 정도,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1% 육박하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반도체가 지금 뭐 모멘텀이 뭐 훼손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소멸이 좀 됐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HBM 쪽에 대한 과도한 투심 이런 부분들 계속 작용이 돼가지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 쪽의 실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은 HBM 쪽의 폭발적인 성장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눈으로 실적치를 좀 확인을 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HBM 쪽에 대한 뭐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집중을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엔비디아가 3분기에 신규 AI 칩을 좀 선보인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더해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HBM 쪽에 대한 수요는 폭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의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빠졌을 가능성이 좀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오늘 뭐 시장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좀 돌아주는 것 같아요. 뭐 해운주들도 좀 가고 있고 물류 관련주들, 뭐 초전도체, 뭐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이 또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 형식이 계속해서 좀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시고 또 아직까지는 미국 대선에 대한 테마성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한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내년에 필요한 HBM이 올해보다 4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기업들 캐펙스로 따져봤을 땐 한 2.5에서 2.6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뭐 AI 버블, 거품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캐즘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그럼 이건 아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그럼 지금 가격 메리트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과도하게 좀 빠졌다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수요가 폭증한다라는 것은 쇼티지 현상으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쇼티지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만큼 공급 단가 부분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가격 제품군의 단가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좀 플러스 알파의 실적이 또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시고, 사실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만 거의 엔비디아가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렇게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은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쪽에 대한 고객사 확보도 좀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결국 삼성전자 측에서도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생산 라인을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좀 고민을 해볼 부분들이 워낙 HBM 쪽에 대한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D램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관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상반기 때는 HBM보다 일반 D램 쪽에 대한 확충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최근 이슈 나왔던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가 뭐 SK하이닉스 때문에 반사 수혜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이슈들도 계속 좀 작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원 포켓 자체는 HBM 쪽에 두 기업이 전부 다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수요가 폭증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기업들에게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또 작용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중장기적인 추세가 깨진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반기 때 HBM 쪽에서의 좀 즐기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이 분할 매수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못 담았던 종목들, 사고 싶었던 종목들 너무 비싸서 못 사셨다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살짝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가스공사랑 뭐 관련주들이 장 개장했을 때는 좀 플러스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1.2%까지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연속성을 가져가려면 계속해서 뉴스가 좀 붙어줘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이제 뭐 투자 주관사 입찰한다. 라는 이야기 있으니까 일정 매매로는 일단 가능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아람코랑 애니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한다라는 부분들이 어제 이제 장중에 한국가스공사가 좀 강했던 모습들인데, 저는 사실 이 시추 관련주라든지 대왕고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이슈에 대한 재료 연속성 여부는 올해 아마 계속 이어지긴 할 겁니다. 근데 올해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이 연속성 여부가 굉장히 미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움직였다고 해서 내일도 움직이고 뭐 내일 모레도 움직이고, 이게 이슈가 하루하루 빠르게 좀 팔로우업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뭐 한 달이라든지 뭐 아니면 반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가 부각이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뭐 홀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목표 수익률을 보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뭐 편안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매매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많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 여부가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요, 올해 아마 계속해서 테마성은 유지가 되겠지만 지금의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시추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결국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과연 시추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마진들을 남길 수가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 영업 마진 부분들을 크게 못 남긴다 하게 되면은 결국 주가는 다시 되돌리 현상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밀리고 있는 모습들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보다는요, 오늘 장 마감 때까지 거래량, 뭐 거래 대금들이 좀 많이 터져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부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차례 좀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계속해서 이슈는 붙겠지만 연속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가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산일전기, PI 첨단 소재, 한국항공우주, 시프트업, 코스맥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시프트업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8월 달에 게임스컴에 대한 좀 모멘텀이 일단은 대기 중인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장에서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좀 단기간에 많은 또 투심을 또 자극을 시키는 가능성 여부도 굉장히 좀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또 시프트업이 이미 뭐 승리의 여신 니케로 주요국에서도 흥행을 했다라는 부분 또 데스티니 차일드 같은 경우도 이미 흥행을 성공을 한 상황에서 이번 IPO 자금 조달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시프트업이 얼마나 많은 IP를 확장을 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앞으로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시프트업이 상장하고 나서 좀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그만큼 지금 게임주 쪽에 대한 투심이 아직까지 회복이 많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독일 쪽에서 게임스컴이 이번에 좀 크게 열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요 기업들까지도 대거 좀 참가를 해서 신규 라인업 부분들을 좀 공개한다라는 부분들이 일부 좀 투심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좀 공모자금 부분들을 얼마나 많은 IP를 확장을 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스윙이나 뭐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시프트업이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분들도 충분히 저는 접근이 가능한 위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프트업 살펴봤습니다. 8월에 게임스컴 이벤트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 받아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신규 상장주, 어제 상장했던 산일전기도 13% 강세 보이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장주들도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한중 NCS, 제넥신, 이오플로우, 한국 BNC, 바이오플러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바이오플러스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그 전부터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은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좀 강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600억 원 규모의 좀 투자를 이번에 좀 유치를 성공을 해가지고 이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개발을 총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연내 이제 이 신약 부분들의 개발이 완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내에서 생각보다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적자의 기업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받침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좀 비만 치료제라는 모멘텀, 이 기대감까지 다시 붙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 한 차례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오히려 지금 주가의 위치 자체가 바닥 부근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바닥 부근은 확실하게 잡힌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고 여전히 좀 큰 상승폭이 안 나온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비만 치료제 모멘텀과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의 회복 부분들이 좀 붙어준다 하게 되면은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물량이 크지는 않아서 적은 대금으로도 좀 큰 변동폭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신규분들도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오플러스 살펴봤는데요. 네, 본부장님 어제 기사 보면 600억 전환사채 발행 네네. 이슈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유를 봤을 때는 임상이나 뭐 시설 투자다라는 네네.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전환사채를 어느 목적에 사용하냐가 가장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기업이 부채가 많아가지고 뭐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부채를 털어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상승만 놓고 보면은 결국 이 전환사채 부분들의 물량 자체가 결국엔 바이오플러스가 앞으로의 외형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 캐파가 증설이 되면서 시장이 좀 커지게 된다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좀 공략하고 따라가려 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장 초반부터 지금 양봉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로 놓고 볼 때는 일단 뭐 전환사채 쪽에 대한 걱정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지금 이 사업성의 방향 부분들이 더더욱 주가에 투자 베팅이 좀 들어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전환사채에 대한 재료는 뭐 이게 오히려 주가를 좀 끌어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앞으로 좀 외형 성장에 주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는 지난 25일에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6%, 영업이익은 0.7% 상승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만들어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 환원 일환으로 또 2분기 배당금 같은 경우에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다라는 이렇게 희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0점이고요. 수급과 실적 모두 다 85점, 거기다가 차트와 모멘텀은 90점으로 종합점수 86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0.39% 소폭 하락하면서 25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의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1.6%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785%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컨센서스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한 수준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와 실적이 85점이고요. 수급, 차트, 모멘텀 모두 다 90점으로 종합점수 88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66% 꽤 큰 폭으로 상승 중인 걸 볼 수가 있고요. 56,600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2,000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신 D램 생산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현재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무려 90점이고요. 수급, 차트, 모멘텀, 실적이 각각 85점, 85점, 95점, 95점으로 꽤나 큰 점수, 종합점수 90점 나왔고요.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6% 하락하면서 19만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장 공략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가지 테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는 건 화장품입니다. 어제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화장품주들이 고개를 좀 들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1위에서 3위 제품이 또 아모레퍼시픽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적도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운은 일단은 티몬과 UF 사태 관련해서 오히려 좀 큰 플랫폼이죠. 네이버나 쿠팡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쿠팡 관련주로 KCTC가 오늘 주도해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또 헤즈볼라 사이의 전면전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가 좀 잘 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테슬라의 훈풍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자동차 쪽 최선호주로 포드를 빼고 테슬라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목받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는 플러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어떤 테마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화장품 쪽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앞서는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지금 다수의 한국 브랜드들이 지금 탑 100위권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화장품주들이 계속 좀 밀렸던 부분들이 상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상반기 때 실적이 좋았지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지만 오히려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최상위권의 한국 브랜드들이 다소 좀 포진이 됐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좀 피크아웃 우려 부분들을 좀 종식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기대감이 다시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7월 화장품 수출도 지금 일평균 거의 한 15%, 20% 이상 가까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화장품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는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앞전에 좀 화장품들이 중국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좀 비중국 중심으로 많은 브랜드들의 확산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에 대한 중심적인 포화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국에서도 계속해서 이 K 메가 트렌드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를 계속해서 자극을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길에 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지나서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까지도 일단은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 주요 행사들이 지금 차곡차곡 하반기에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재고를 또다시 주문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결국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저는 주요 이벤트 행사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저하고 흐름들의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집중해서 공략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색조 화장품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인기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최근에 좀 많이 쉬었던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해둘 때는 다시 한 번 더 화장품 쪽이 하반기에는 좀 주도 랠리가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에 있어서 지금 중소형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가 미국 수출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규모의 기업들도 괜찮지만 중소형 브랜드 기업들까지도 저는 좀 매수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장품주 요즘 흐름 굉장히 좋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미국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종목들 관련주 좀 선정을 한다면 중국 비중 좀 낮은 쪽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중국 쪽 비중이 좀 낮은 기업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트렌드만 놓고 보면은 비중국 중심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뭐 매출 규모, 빈도 부분들이 좀 많은 기업들보다는 뭐 미국이라든지 주요 뭐 말레이시아나 동남아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지금 매수 포지션이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성이 있게 회복을 해줄 것이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투자 수요를 자극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이 좀 많은 기업들이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판매 채널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죠. 국내 쪽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대부분 화장품 쪽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해외 쪽으로 수출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VT죠. VT 같은 경우가 리들샷이 지금 흥행이 다이소 쪽 이제 국내에서만 됐던 게 아니라 일본 쪽에서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해외 판매 채널의 VT 쪽에서도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워낙 리들샷이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이 리들샷에 대한 부분들의 강화를 위해서 기업을 뭐 인수를 했다, 뭐 자회사로 두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좀 나와준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밸류 체인을 강화를 시킨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밸류 체인을 강화를 시키면서 생산 라인을 좀 더 원활하게 확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 리들샷에 승부를 걸 만큼 해외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국 쪽에 좀 메가 트렌드 중심이 잡혀 있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좀 미국이라든지 뭐 동남아권 이런 쪽에 좀 수출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중국 비중보다는 미국이나 동남아권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VT가 흐름이 좀 괜찮고 평가도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7로 이동해 볼 텐데요. 우리 김시은 팀장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었죠.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이 자리에서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여기다 플러스 앞으로 획득할 비트코인까지 전부 다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합니다. 더불어서 해리스 현재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나 리플랩스 같은 이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과 함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좀 해석해보면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기술투자가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6.5% 하락하면서 8,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팔에 있는 1라운드 승부주였죠. 대성에너지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였는데요. 천연가스 관련주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랑 같이 연계가 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0.5%로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승부주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K스택입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들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오히려 못 샀던 종목들 가격 메리트 이용해서 사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K스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CMP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표면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습식 세정기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수율과 관련된 문제라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합니다. 오늘은 4.7%로 하락을 하면서 38,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손저가 3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증시 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VT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 화장품 테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한국 화장품이 탑백안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1위부터 3위 종목은 심지어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후반에는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장에서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도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보셔도 좋겠습니다. 1.7% 하락하면서 오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선의 이주식에서는 TMF 사태의 반사이 기대감이 유효한 KCTC와 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산일전기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네, 코스피는 FOMC를 앞두고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화장품 테마 살펴봤고요. 관련 종목으로 잉글우드랩, 마녀공장, VT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